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 전담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 연쇄 감염이 확산되면서 울산의 열악한 의료 체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 일출 명소인 간절곶의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지만 주변 숙박업소는 빈 방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늘면서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 오늘은 총선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은 울산의 달라진 정치 구도를 정리했습니다. 울산은 양지 요양병원에서 촉발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를 돌보던 간호보조 인력과 가족들이 감염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울산대학교 병원이 코로나에 뚫릴 경우 코로나 대응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어서 열악한 지역 의료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유일한 코로나 전담 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 코로나 확진 환자를 위한 108개 병상이 꽉 찬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확진 환자를 돌보던 간호보조원이 확진된 데 이어 함께 사는 가족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코로나 대응 의료진이 집단 감염된다면 양지요양병원처럼 코호트 격리가 불가피해 울산 전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된 의료진들은 거기에서 의료 행위와 치료 행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인력은 밖에 있는 다른 의료 인력들이 투입이 돼줘야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울산대학병원을 대체할 의료기관과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른 대도시와 달리 울산에는 공공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인데 민간 병원이 있다고 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 간의 공기 차단 시설 갖춘 병원은 울산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울산에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환자를 분리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 상황은 평상시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울산시는 의료진 대거 부족 사태에 대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과 의료진 파견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59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이 포함돼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과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양지요양병원 확진 환자 2명이 어제 사망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울산의 사망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적인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따라 울산에서도 어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내려진 원격 수업 조치가 겨울방학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당초 오는 28일까지였던 전 학교 원격 수업을 다시 연장해 겨울방학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내년 1월 중순까지 등교 수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평가를 위한 기말고사와 성적 확인, 생활기록부 기록 등 학사 일정에 꼭 필요한 경우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등교가 허용됩니다. 정부가 새해 전국의 해맞이 명소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육지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맞는 울산 간절곶도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일출이 보이는 숙박업소마다 빈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약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일 울산 간절곶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일출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모였지만 오는 새해 첫날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간절곶을 포함한 전국 해맞이 명소가 모두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은 오는 31일 간절곶 공원으로 이어지는 인근 도로 2km의 통행을 차단합니다. 특히 1월 1일 0시부터는 간절곶 공원 입장 자체를 막아 해돋이 관람객이 몰리는 걸 완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출이 보이는 일부 숙박업소에는 빈방이 거의 없는 상황. 5, 6만 원이던 숙박 요금은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존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가끔 걸려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취소된 방들은 대부분 다시 예약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하나 남아있고요. 20만 원씩 합니다. 지금 저희도 그 방침 따라서 이제 절반밖에 객실을 못 채우거든요. 간절곶이 있는 울산시 울주군은 이번 해맞이엔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좋다며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간절곶 행사장이 아닌 집에서 온라인이나 TV를 통해서 그 해맞이 행사를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새해 첫날이면 15만 명 가까이 모이는 간절곶. 하지만 이번만큼은 가족들과 집에서 화면 속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비는 게 최고의 방역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을 제보하는 공익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교통법규를 어긴 상황을 찍는 증거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 3년 새 신고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는 흰색 승용차.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불쑥 좌회전합니다. 도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대낮에 중앙선을 넘어 아찔한 역주행을 감행합니다.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많이. 모두 상대편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경찰에 공익신고로 접수된 영상들입니다. 올해 경찰에 접수된 블랙박스는 건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다시 달리는 신호 위반이 23%로 가장 많았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다짜고짜 차를 들이미는 방향 지시 등 위반이 19%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범칙금은 최소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됐습니다. 차선을 2번, 3번씩까지 변경하면서까지도 깜빡이를 안 넣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뒤따라가서 보면 저러다가 사고 위험도 있고. 블랙박스의 성능이 갈수록 좋아지고 공익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지면서 이 같은 블랙박스 공익신고는 울산에서만 지난 2017년 18,000건에서 올 들어 4만 1,0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찰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안전운행, 교통법규 준수 등으로 안전운행 당부드립니다. 단속 경찰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운전 얌체족들. 똑똑한 블랙박스들이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잡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2020년) 하늘을 돌아보는 연석기획, 오늘은 지역 정치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정가는 4.15 총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수 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취약한 울산 지역 기반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4.15 총선은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둔 선거였지만 울산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구와 남구갑, 남구을을 지켰고 현역 의원의 용태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승부처로 꼽혔던 울주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동구는 현역이던 민중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택한 결과 미래통합당에게 의석을 넘겨줬으며 북구에서는 이상원 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도 접전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둬야 했습니다. 울산의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전국 지지도가 높아진 바람을 타고 울산 지역의 지자체장 자리를 싹쓸이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열린 총선에서 참패하며 지역의 지지 기반은 허약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정당이 다음 성적표를 받아들 시기는 총선 이후 딱 1년 만에 열리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입니다. 울산에서는 남구청장 재선거를 주목해볼 만한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현역 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다는 점과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특히 남구에서 거셌던 부동산 가격 폭등까지 최근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SO일 울산복지재단 2억 5,100만 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4,400만 원, 정성교 씨 1,000만 원, 이상숙 씨 500만 원, 주식회사 후성 500만 원, 울산 성모 안과의원 329만 원, 북구청 공무원 일동 147만 원, 이명재 씨 50만 원, 온양 자율방범대 10만 원, 울산 알루미늄 다사랑회에서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은 한 통화 3,000원에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65.4도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들이 나무를 분쇄해 압축한 우드 펠릿으로 연료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영일만 항에 들어오는 우드 펠릿이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여서 현장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박성아 기자입니다. 항만 크레인에 매달린 큰 바가지 모양의 장비가 부두에 정박한 배에서 우드 펠릿을 퍼올립니다. 우드 펠릿을 옮겨 내려놓자 황토색 먼지가 공중에 날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드 펠릿 하역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심한 분진이 발생해 호흡이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 쓰더라도 좀 계속 기침하고 가래가 좀 끓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국 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가 지난 2017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면서 우드 펠릿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로 들어오면서 하역 과정에서 분진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동해항에서는 지난 2017년 벌크 형태의 우드 펠릿이 반입 금지됐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환경단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제 그 민원 제기하고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벌크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반입을 금지를 한 겁니다. 이후 대부분의 수입산 우드 펠릿이 포항 영일만 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분진을 발생시키는 운송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애초에 계약 자체를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포장된 우드 펠릿을 들이거나 벌크 하역 형태의 입항을 금지해야지. 논란이 되자 지도 점검에 나선 포항시는 방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발주처하고 물류사하고 컨테이너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으로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도 분진 방지를 위해 앞으로 물류업체와 계약할 때 우드 펠릿을 포장해서 하역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부경찰서 A경정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경정은 남부서 경무과장 근무 당시 구내식당 부식업체 등 각종 계약을 부산 지역 업체에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 수사 결과와 자체 감찰 조사를 종합해 A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을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경남 지역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을 지급했지만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심하게 폭행한 뒤 숨을 못 쉬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약사회, 지역 5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어제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소년 안심약국으로 지정된 지역 38개 약국은 위기 청소년에게 진통제와 응급처치 약품, 임신 테스트기 등 10,000원 안에서 의약품과 의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청소년 관련 병의원과 청소년 시설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울산의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삶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울산 지역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 인구는 47만 3천 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4,094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0.64% 줄어든 반면 평균 대출액은 5,141만 원으로 같은 기간 2.8% 증가했습니다. 또 중장년층 가운데 무주택자는 29.4%인 8만 9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도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은 가운데 아침 출근 시간대인 현재의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교적 포근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0도까지 뚝 떨어지고요. 한낮 최고 기온 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내려간 기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수도권부터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가 1도, 울산 6도, 부산은 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로 어제보다도 기온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상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에서 울산 실버밴드 전자피아노 부문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보호해줄 위탁 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서 2021 희망나눔 적십자 회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울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시나 구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울산시도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 및 성상담, 가정폭력 상담 등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